이 이야기는 충청남도 작은 시골 마을에 살던 한 소년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의 오후, 태양은 하늘에서 뜨거운 쇳덩이처럼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소매로 훔치며 낡은 자전거 페달을 밟았습니다. 16살 소년의 어깨는 어른처럼 단단했고 눈빛은 또래보다 깊었죠. 16에 무슨 짐을 그렇게 지고 있니? 동네 할머니들이 늘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와 8살 동생 민지는 온전히 민수의 책임이 되었으니까요. 김 사장님, 배달 왔습니다. 민수는 중국집 앞에 자전거를 세우고 음식을 받아들었습니다. 하루에 배달 15건이 목표였습니다. 이번 달 전기세와 어머니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꼭 채워야 했죠. 민수야, 오늘도 수고한다. 밥은 먹었니? 김 사장님은 늘 민수를 걱정했습니다. 소년 가장이 된 민수를 돕고 싶어 아르바이트를 먼저 제안했던 분이기도 했죠. 네, 먹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실 아침에 동생과 나눠 먹은 라면 한 봉지가 전부였지만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의 걱정을 받는 것보다 스스로 해결하는 게 좋았으니까요. 더운 오후 민수는 자전거를 타고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배달지는 마을 끝에 있는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길 한복판에 쓰러져 있었죠. 민수는 망설임 없이 자전거를 세우고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길가에 쓰러진 할아버지가 계세요. 빨리 와주세요. 하지만 구급차는 최소 20분은 걸릴 거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배달 음식을 내려놓고 할아버지를 업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병원까지는 5분 거리였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할아버지. 곧 병원에 도착할 거예요. 여름 햇살이 등을 짓누르는 가운데 민수는 할아버지를 업고 달렸습니다. 소년의 등에서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수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사를 불러 할아버지를 침대에 눕히는 것까지 도왔습니다. 어디 아프신 분인가요? 보호자분은요? 간호사의 질문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길에 쓰러져 계셔서 업고 왔어요. 보호자는 모르겠습니다. 민수는 배달을 마저 해야 했지만 할아버지가 걱정되어 병원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르바이트비가 줄어들면 생활이 더 어려워질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처치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상태는 안정되셨어요. 탈수 증상과 약간의 영양실조로 보입니다. 이런 더위에 제대로 관리를 못하신 것 같네요.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면부지의 할아버지였지만 무사하다는 소식이 기뻤습니다. 그때 처치실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학생 들어오게. 민수는 조심스럽게 처치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할아버지는 생각보다 정정해 보였습니다.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이었지만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자네가 날 업고 왔다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낡은 옷과는 달리 당당한 모습이었죠. 네, 할아버지. 길에 쓰러져 계셔서요. 이제 괜찮으세요?
민수는 공손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이름이 뭐야? 민수입니다. 김민수요. 김민수.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할아버지는 민수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16 소년의 얼굴에 어린 책임감과 성실함이 보였나 봅니다. 학생인데 이 시간에 왜 학교에 안 가고?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낯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에 솔직하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방학이에요. 아르바이트 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무언가 깊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방학에도 일을 하나? 열심히 사는구나. 민수는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사장님이었죠. 죄송합니다, 사장님. 지금 배달마저 하러 가겠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민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여기 자주 지나다닙니다. 병원을 나서는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년의 뒷모습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본 듯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평소처럼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반지하 집은 어둡고 습했지만 가족이 있는 곳이었기에 민수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어머니는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옷 수선을 하며 조금이라도 가게의 보탬이 되려 노력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민수야, 오늘도 수고했다. 밥 차려놨으니 먹어라. 엄마, 그런데 오늘 이상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민수는 어머니에게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너무 친절하게 굴지 마라. 세상엔 나쁜 사람도 많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맑은 눈빛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던 그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민수가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 앞에 낯익은 할아버지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민수야,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구나. 할아버지는 이번에도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범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경계하면서도 예의를 갖췄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를? 병원에서 내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찾아왔다. 너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왜 낯선 할아버지가 자신을 찾아온 것일까요? 경계심이 생겼지만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거예요? 민수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반지하 집의 좁은 계단, 습기 찬 벽, 그리고 민수의 낡은 운동화까지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눈에 담겼습니다. 민수야, 내가 사는 이야기를 좀 들려주면 어떨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열심히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구나.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안했지만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기, 들어오시겠어요? 집이 좁고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반지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재봉틀 앞에서 일하다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머, 누구신지? 엄마,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모셨던 할아버지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어머니는 급히 재봉틀 위에 천들을 정리하며 할아버지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이 도움을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좁은 식탁에 앉은 할아버지는 차분히 민수네 가족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고, 그 후 민수가 어떻게 가장 역할을 맡게 되었는지, 그리고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가족을 책임지는 이야기까지. 정말 대단하구나. 16살에 이런 책임감을 가지다니. 할아버지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민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가족인데.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구나. 이건 내가 날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야.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상당한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도왔을 뿐인걸요. 민수는 단호하게 봉투를 돌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 있다니 더욱 놀랍구나. 할아버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다시 찾아와도 될까? 너와 더 이야기하고 싶구나. 민수는 할아버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민수의 동생 민지는 할아버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민지야. 오늘은 내 오빠와 이야기 좀 하려고 왔단다. 민수와 할아버지는 집 근처 작은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불어왔습니다. 민수야, 넌 꿈이 뭐니?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꿈이라. 그것은 민수에게 사치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한 꿈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거든요.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아버지를 살리지 못했어요. 그때 저도 커서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훌륭한 꿈이구나.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겠지?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은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내 꿈을 도와주고 싶구나. 내게는 그럴 능력이 있어. 민수는 놀라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자신의 꿈을 도울 수 있다는 걸까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만 저는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요. 남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제 힘으로 이루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구나. 그 마음 이해한다. 하지만 인생에서 때로는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단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말해주렴. 민수는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이토록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도움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민수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언제든 연락해. 내일 저녁에 내 집으로 초대하고 싶구나.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 명함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정석호라는 이름. 그리고 주소는 민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가 떠난 후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무 경계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조심하는 게 좋겠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민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말투가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오랜만에 꿈에 대해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수는 할아버지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민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호화로운 동네였습니다. 높은 담장과 정원이 있는 집들이 늘어서 있었죠. 정말 이 주소가 맞나? 민수는 주소를 다시 확인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집 앞에서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웅장한 대문과 넓은 정원이 있는 호화로운 저택이었습니다. 인터폰을 누르자 곧 대문이 열렸습니다. 정갈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민수를 맞이했습니다. 김민수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따라갔습니다. 넓은 정원을 지나 현관에 들어서자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민수야, 와줘서 고맙다. 들어오렴. 할아버지는 더 이상 낡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죠.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할아버지 집인가요? 민수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좀 놀랐지?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안으로 들어간 민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넓은 거실과 고급스러운 가구들, 벽에 걸린 명화들까지. 이곳은 분명 부자의 집이었습니다. 저기, 할아버지는 누구시죠? 정말로요. 할아버지는 민수를 식탁으로 안내하며 웃었습니다. 식사부터 하고 이야기하자. 오늘은 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했단다. 식탁 위에는 민수가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고급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많이 먹어라.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는 영양이 중요하니까. 민수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맛있니? 네. 정말 맛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할아버지는 민수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벽면 가득 책이 꽂혀 있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민수야, 사실 내가 누군지 궁금하지? 할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석양이 그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석호라고 한다. 정석호 그룹의 회장이지. 민수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석호 그룹은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 회장이 바로 자신이 길에서 업었던 할아버지라니. 그럼 왜 그날 그런 옷을 입고 계셨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창가에서 돌아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끔 나는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런 옷을 입고 거리를 걷는단다. 부자가 되면 진실된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워. 모두 내 돈과 권력만 바라보니까. 그날은 더위 때문에 쓰러진 것뿐이었는데 내가 나를 도와줬지. 돈을 바라지 않고. 민수는 할아버지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민수에게는 진실된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으니까요. 민수야,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이유는 내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순수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다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겠니? 할아버지의 말에 민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왜 저를 도와주려는 건가요? 정말 모르는 사이인데. 할아버지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사실 나에게는 가족이 없단다. 아내는 오래전에 떠났고 자식도 없어. 너를 보면서 내가 젊었을 때 꿈꿨던 아들의 모습을 본 것 같았어. 또 내가 보여준 순수함과 책임감이 내 마음을 움직였지. 민수는 할아버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외로움과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내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이거야. 내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싶어. 너의 가족도 함께. 그리고 내가 의사가 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민수는 할아버지의 제안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꿈만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는 민수의 망설임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집에 가서 가족과 상의해 보렴. 내 전화번호는 알고 있으니 결정되면 연락해 주길 바란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민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도움을 받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민수의 자존심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체와 그의 제안까지. 어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석호 회장이라고? 그런 분이 우리 민수를 돕겠다고? 네, 엄마.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큰 도움을 받아도 될지.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수야, 너는 항상 가족을 위해 희생해왔어. 이번에는 내 꿈을 위해 기회를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해야 해. 민수는 그날 밤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가족과 자신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눈을 떴을 때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일상을 평소처럼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가방을 메고 막 현관을 나서려는 순간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수, 어디 숨어 있어? 나와. 민수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동네 불량배 석진이와 그의 패거리들이었습니다. 석진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동네에서 건달 노릇을 하는 19살 청년이었습니다. 예전부터 민수네 가족을 괴롭혔죠. 민수야, 나가지 마. 위험해. 어머니가 말렸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해결할게요. 민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석진과 그의 친구 셋이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김민수. 이번 달 보호비 낼 시간이다. 20만 원 가져왔지? 석진은 민수 앞에 다가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른바 보호비라는 것은 석진이 주변 약한 학생들이나 가게에서 갈취하는 돈이었습니다. 민수는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석진은 계속해서 민수를 괴롭혔습니다. 난 너한테 돈 줄 생각 없어. 우리 가족 건드리지 마.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석진의 눈빛이 험악해졌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 동생한테 인사라도 해볼까? 8살이라며. 귀엽겠네. 석진의 말에 민수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그는 석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우리 동생은 건드리지 마. 석진은 민수의 손을 뿌리치며 비웃었습니다. 뭐야? 덤빌 거야? 너 혼자서 우리 넷을 어떻게 이길 건데? 상황이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석진의 친구들이 민수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깊고 무게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석호 할아버지가 검은색 고급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체격 좋은 경호원 2명이 따라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석진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어와 민수 옆에 섰습니다. 이 아이의 보호자다. 무슨 일이지? 할아버지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석진과 그의 친구들은 주춤했습니다. 경호원들의 존재도 그들을 긴장시켰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친구랑 이야기하던 중이었어요. 석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다시는 이 아이와 그의 가족을 괴롭히지 마라. 알겠나? 석진과 그의 친구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에?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단다. 그런데 마침 좋은 타이밍이었군. 할아버지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너를 자주 괴롭혔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야, 때로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도움을 받는 것도 강함이란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이지. 민수는 할아버지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자신은 도움을 거부하며 오히려 자신과 가족을 더 어려운 상황에 놓았던 것은 아닐까요? 할아버지, 사실 결정했어요.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민수의 말에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이니? 기쁘구나, 민수야.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민수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수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민수의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건 자선이 아니라 투자란다. 민수가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받는 가장 큰 보답이 될 거야.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큰 도움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답은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민수가 자신의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그러나 민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한 대로 정말 보답을 바라지 않는 걸까요? 왜 낯선 소년에게 이토록 큰 도움을 주려는 걸까요? 민수는 이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일단은 할아버지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의 어머니가 갑자기 고열과 복통을 호소한 것입니다. 민수는 서둘러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급성 맹장염입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술, 그리고 병원비. 민수는 주머니를 뒤졌지만 그곳에는 얼마 되지 않는 돈뿐이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인가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험 적용해도 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은 당장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김민수 씨 맞으세요? 수술비는 이미 납부되었습니다. 네. 누가요? 정석호 회장님께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의 최고 의료진이 어머님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 상황을 알았을까요? 그때 병원 입구에서 할아버지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너희 가족을 살펴보라고 사람을 붙여놨단다. 걱정 마라. 어머니는 최고의 치료를 받을 거야. 민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장 좋은 보답은 내가 꿈을 이루는 것이란다. 그걸로 충분해.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회복실에서 깨어났고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던 할아버지는 민수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떠니?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잘 됐대요. 이제 회복만 하면 된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야, 나에게는 너와 비슷한 과거가 있단다. 나도 너처럼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 가족을 책임져야 했어. 하지만 나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없었지. 모든 것을 혼자 이겨내야 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단다.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꿈을 향한 순수한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적인 따뜻함을 많이 잃었어. 너를 보면서 내 젊은 시절이 떠올랐고 내가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랐단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또 하나 고백할 것이 있단다. 사실 나는 암 진단을 받았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단다. 민수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쓸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일군 회사와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었어. 내가 그 자리를 채워주길 바란 것은 아니야. 다만 내 남은 시간과 재산의 일부를 의미 있게 쓰고 싶었단다. 내가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을 돕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따뜻해져.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심이 온전히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좋은 의사가 될게요. 할아버지, 자랑스러운 제자가 될게요. 할아버지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이제 우리 앞으로 함께 걸어가 보자꾸나. 그날 이후 민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가족은 더 나은 집으로 이사했고 민수는 좋은 학교에 전학을 갔습니다. 어머니도 건강을 회복하고 더 이상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민수는 학업에 전념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주말에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수가 원하는 책이나 학습 자료를 언제든 제공했습니다. 때로는 직접 민수의 공부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민수야,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단다. 할아버지는 종종 민수의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할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제 꿈을 위한 거니까요. 시간이 흘러 민수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의대 진학을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수의 성장을 지켜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민수를 자신의 회사로 초대했습니다.
높은 빌딩 꼭대기층에 있는 회장실은 민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했습니다. 와,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할아버지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란다. 물질적인 성공이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야. 민수는 할아버지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야, 오늘 너를 회사에 부른 이유는 따로 있어. 내가 설립한 장학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으로 너를 공식 발표하고 싶었단다. 정석호 의학 장학재단이라고 앞으로 너처럼 꿈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지원할 거야. 민수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병이 많이 진행됐단다. 의사들은 내게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해.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민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 아직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꼭 이겨내실 거예요. 제가 의사가 되면 직접 할아버지를 치료해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의사가 될 때까지 내가 버텨야겠구나. 약속하마. 그날 이후 민수와 할아버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수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출신으로 어떻게 사업을 일구었는지, 성공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고통은 어땠는지 등. 민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서 성공하는 거란다. 부와 명예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남긴 영향력은 영원히 남아. 할아버지의 말은 민수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민수의 고등학교 2학년 겨울, 할아버지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을 자주 찾았습니다. 때로는 할아버지 옆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죠. 민수야,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란다. 내가 있어 내 마지막 시간이 외롭지 않아. 할아버지의 말에 민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아버지처럼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항상 바라던 말이었단다. 그해 봄 할아버지는 민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오랜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너와 같은 나이였을 때부터 써온 일기란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 언젠가 내가 읽어주길 바란다. 민수는 소중히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담은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민수와 할아버지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의 집에 불량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석진과 그의 패거리들이었습니다. 야, 김민수. 이번엔 도망칠 수 없을 거야.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 민수는 어머니와 동생을 뒤로 숨기며 맞섰습니다. 여기서 당장 나가. 경찰을 부를 거야. 석진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부르든지. 그 전에 우리가 할 일 다 하고 갈 거야. 상황은 점점 위험해졌습니다. 석진이 민수를 향해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경호원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불량배들은 당황했고 곧 경찰이 도착해 그들을 체포해 갔습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보호가 아니었다면 오늘 밤 큰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다음 날 민수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할아버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쇠약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일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 너는 이제 내 가족이니까.
민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마르고 약해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할아버지. 꼭 이겨내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만히 저었습니다.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단다. 죽음도 그중 하나지. 하지만 걱정 마라. 난 행복하단다. 너를 만났으니까. 할아버지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할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책을 읽어드리기도 하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의사가 되면 이런 병도 고칠 수 있을까? 할아버지의 질문에 민수는 강한 의지를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제가 꼭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티세요. 할아버지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이제 뼈만 남은 듯 가벼웠습니다.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단다. 내가 없어도 너는 잘 해낼 거야.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었지만 그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민수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작은 저택을 하나 마련해 두었단다. 너와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이야. 그리고 내가 의대에 진학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의대 학비까지 모두 장학재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뒀어. 민수는 할아버지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할아버지,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은 건강해지는 데 집중하세요. 할아버지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야,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법이란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지켜볼 거야, 어디에서든.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16살 소년 정석호의 꿈과 고민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와 같은 나이에 할아버지도 가족을 위해 일하며 꿈을 키웠던 것입니다. 오늘도 공장에서 12시간을 일했다. 손가락이 아프고 피곤하지만 언젠가 내 회사를 세우는 나를 생각하며 버텼다. 어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다. 민수는 일기장을 읽으며 할아버지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간 할아버지의 모습은 민수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일기장의 중간 부분에는 할아버지의 사업 성공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외로움도 느껴졌습니다. 오늘 회사가 상장되었다. 모두가 축하해주지만 정작 함께 기쁨을 나눌 가족은 없다. 성공했지만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민수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소년을 만났다. 길에서 쓰러진 나를 업어 병원까지 데려간 김민수라는 아이다. 그 아이의 눈빛에서 순수함과 강인함을 보았다. 마치 어린 시절의 나를 보는 것 같았다. 이 아이가 나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다. 민수는 일기장을 덮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이 할아버지의 병실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수석 의사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정 회장님이 오늘 아침부터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시지만 가족들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호흡은 약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할아버지. 민수의 목소리에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민수야. 왔구나. 할아버지는 힘겹게 손을 들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일기. 읽었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일기장 읽었어요. 할아버지가 저와 같은 나이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할아버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이루지 못한 꿈도 내가 이뤄주길 바란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꼭 좋은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게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게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내가 내 곁에 오래 있지 못해 미안하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영원히 제 가슴 속에 살아계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힘겹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부탁이 하나 있단다. 내가 세운 재단을 통해 너 같은 아이들을 많이 도와주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요, 할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민수의 손을 잡은 채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많은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참석했지만 가장 슬퍼한 것은 민수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었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난 후 민수는 할아버지의 변호사로부터 유언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유언장에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민수에게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어 고맙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정석호 의학장학재단에 기부하여 너와 같은 꿈을 가진 아이들을 돕고자 한다. 그리고 내 개인 재산의 일부는 너와 내 가족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남겨둔다. 너의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가거라. 내가 언제나 지켜볼 것이다. 민수는 유언장을 읽으며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난 뒤 민수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련해준 집으로 가족과 함께 이사했고 학업에 더욱 열중했습니다. 민수의 꿈은 이제 단순히 의사가 되는 것을 넘어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민수는 전국 모의고사에서 상위 1%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의대에 합격할 거예요. 민수는 종종 하늘을 바라보며 할아버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비록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할아버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이 민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수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대학 입시 결과 발표일 민수는 국내 최고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첫 번째로 달려간 곳은 할아버지의 묘소였습니다. 할아버지, 해냈어요. 의대에 합격했어요. 이제 정말 의사가 될 수 있게 되었어요. 바람이 불어 민수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손길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민수가 의대에 입학한 지 7년이 지나고 그는 이제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난 후 민수의 마음속에서 할아버지의 존재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에 지역 무료 진료소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병원장의 질문에 민수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민수는 의대 생활 중에도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정석호 의료봉사단을 설립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무료 진료소를 설립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훌륭합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큰 프로젝트를 이끄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민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정석호 재단의 지원과 동료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에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따스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할아버지, 잘 지켜보고 계신가요? 제가 약속을 지키고 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오래된 중국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곳은 이제 새로운 주인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종종 들러 옛 기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동네에서 유명한 젊은 의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밥 하나 포장해 주세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던 그 길모퉁이가 보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어제처럼 생생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무리한 일을 하지 않고 동네 주민센터에서 편안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오늘도 늦게 왔구나. 병원 일 맞니? 네, 어머니. 다음 달에 무료 진료소 개소식이 있어서 준비할 게 많아요.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니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정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민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분 모두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그를 책임감 있는 소년으로 성장시켰고 할아버지의 사랑은 그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정석호 재단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설립한 이 재단은 이제 민수가 이사장으로 있었습니다. 민수는 의사 생활과 재단 일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보람찼습니다. 김 이사장님, 이번에 새로 선발된 장학생 명단입니다. 비서가 건넨 서류를 살펴보던 민수의 눈에 한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박민지. 16살 소녀로 한부모 가정에서 동생들을 돌보며 의사의 꿈을 키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학생을 직접 만나보고 싶습니다. 면담 일정을 잡아주세요. 며칠 후 민수는 박민지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수는 자신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책임감을 갖고 가족을 돌보는 모습,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까지. 민지야,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마. 우리 재단이 끝까지 너를 도울 거야.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나중에 의사가 되면 저도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선행이 이렇게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무료 진료소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역 주민들, 의료진들, 그리고 정석호 재단의 관계자들까지. 민수는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진료소는 제 인생을 바꿔준 한 분의 이름을 따서 정석호 무료 진료소라고 명명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오래전 저는 길에서 쓰러진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정석호 회장님은 저에게 단순히 경제적 도움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저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오늘 이 진료소 개소는 그분의 뜻을 이어가는 작은 발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설이 끝나고 진료소 문을 열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수는 진료소 벽에 걸린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여전히 할아버지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진료소 개소 이후 민수의 삶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병원 일과 재단 일, 그리고 진료소에서의 봉사활동까지.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세상에 나누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민수는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 새로 핀 꽃을 놓으며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도움을 받고 있어요. 모두 할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 덕분이에요. 바람이 불어 꽃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우연히 길가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민수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노인을 도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제가 의사입니다. 도와드릴게요. 노인은 민수의 도움으로 일어났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요즘 같은 세상에 낯선 사람을 돕는 이가 드문데.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예전에 길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도운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죠. 노인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군. 들려줄 수 있겠나? 민수는 노인에게 자신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어떻게 더 큰 선행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다시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는지. 놀라운 이야기군. 자네 같은 청년이 있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네. 민수는 노인을 안전하게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퍼져나갈 거예요. 영원히. 민수는 가슴속 깊이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 민수야. 사랑은 그렇게 이어지는 거란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별빛 아래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 번의 작은 선행으로 시작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민수가 받은 사랑을 다시 세상에 나누는 한 할아버지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병원으로 향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할아버지의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겠다는 약속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되고 민수의 이야기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아버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저 잘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민수의 속삭임은 봄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할아버지는 분명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